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사건이 저희한테 큰 충격을 줬는데 오늘 새벽에는 바이든 현 대통령입니다. 결국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퇴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퇴를 하면서 자신의 러닝메이트 현 부통령이죠. 캐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선도 함께 했습니다. 자, 미국 대선판 4개월 앞으로 다가오는데 대체 미국에서 대선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뭐 이게 미국 언론들도 비슷합니다. 다 전례가 없었다라는 표현들을 이제 되게 많이 써요. 바이든 사퇴하는 거는 좀 예상이 됐던 게 1차 TV 토론에서 너무 이제 약간 인지력이 떨어진 듯한 그 모습을 보이고 트럼프한테 완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계속 말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강박이 강해서 그런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불러다 놓고 여기 푸틴이 계십니다라고 하면 그때 젤렌스키 표정이 이게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는 표정을 짓던데. 그때 백악관 기자실에서는 오마이갓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뭐. 기자들마저 경악을 했죠. 네, 가 찾을만 한데 물론 그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뭐 총격 사건 이후로 트럼프는 이제 전국 돌아다니면서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시키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바이든은 코로나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걸렸죠. 최근에 걸려가지고 뭐 트럼프 돌아다니는데 자기는 집에 있으니까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그러니 이제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야 이제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야 이거 후보 교체론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거 말했다는 게 그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가 됐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다 그러면 바이든이 계속 더 버티지는 못하는 수순으로 가는 건데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왜 해리스냐? 해리스가 진짜 민주당 후보가 될 거냐? 되면 이길 수 있느냐? 뭐 이제 복잡해집니다.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좀 나누고요. 김옥순 논설이요. 그 우리 파리 특파원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파리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소위 좌우 진영이 아주 세게 한번 붙지 않습니까? 파리에서도 이렇게 이 프랑스에서도 선거를 직전에 앞두고 공화당이나 뭐 저 사회당 후보가 교체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요. 무슨 후보 단일화를 해서 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뭐 이런 건 있었지만 무슨 이게 갑자기 선거 몇 달 두고 예를 들어 무슨 윤석열 후보에서 누구를 바뀌고 뭐 이재명 후보에서 누구를 바뀌고 이런 거 없거든요. 옛날에 그 스트로스칸이라고 그 IMF 총재를 했던 분이 원래 별일이 없었다면 사회당 후보로 대통령 후보가 됐을 사람인데 네. 그때 IMF 총재할 때 무슨 섹스 스캔들 같은 게 터지는 바람에 중도 하차한 적은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 대신에 올랑드가 사회당 후보로 나와서 올랑드가 대통령이 됐죠. 아마 그 사건이 없으면 스트로스칸이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아마 오늘 그 미국의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유권자들은 바이든의 후보 사퇴 선언에 아마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그렇죠. 예. 만세를 불렀을 텐데, 자 만세 부르는 거 잠시고, 자 그 다음이 문제죠. 자 만세를 불렀으면 바이든 대통령 후보 대신에 누구를 후보로 내세울 것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덜컥 다음은 해리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해리스 부통령이 되는 건가요? 이게 뭐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일단 바이든이 나가면 지는 거는 100%. 그런데 바이든 외에 누구로 바뀌면 기적을 바랄 수가 있으니 이제 희망의 빛이 약간 열리는 거죠.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바이든이 물러나기를 다 바랬던 건데, 근데 이게 그 바이든 입장에서는 해리스를 지명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는 선거자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 돈 문제라면서요? 네. 이게 바이든 해리스 캠프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약 한 9,600만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돈을 바이든이 안 쓰면 해리스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그럼 아예 다른 민주당 후보가 되는 사람한테 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미국 법상으로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그 돈을 미국 그 민주당 선거를 관리하는 전국위원회에 줄 수는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부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맥시멈이 3,200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 문제 때문이라도 그리고 현재 지지율이 바이든보다 높게 나오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해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로 간 건데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해리스도 계속 경합주에서는 트럼프한테 지고 있거든요. 미 대선은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이 한 6개, 7개 정도 되는 경합주라는 게 한 번은 민주당 찍었다가 한 번은 공화당 찍었다가 하는 주들인데 여기서 이겨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대선을. 그리고 치면은 서울, 경기도, 충청에서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뭐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죠. 근데 현재는 그 차이들이 꽤 있는데 만약에 2, 3일 내로 지금 계속 미국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여론조사를 붙일 거거든요. 그 결과가 줄어들면 그러면은 바이든도 지지하는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벌어지거나 그리고 지금 이쪽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계속 힘을 받는 이유 중에는 소외된 백인 남성들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거든요. 열망이. 근데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흑인 여성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효과가 있긴 있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지금은 백인이 다시 주류를 잡아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보시죠. 그 여론조사 동향에서 해리스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그게 아마 좌우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결과에. 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 같은 정당에 있다고 같은 편이 아닙니다. 이 지금 그 국민의힘도 보면 알겠지만 물론 큰 대선 총선 때 보면은 다 우리 같은 당 동지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정말 피 터지게 싸우거든요. 민주당 마찬가지죠. 민주당도 오늘 뭐 이재명, 김두관 후보가 뭐 싸우고 있지만 아주 일방적 게임 같지만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다 해서 집단적 쓰레기 뭐 이런 얘기 썼다가 그냥 화들짝 놀아가지고 막 지우고 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 제가 또 실수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후보로 지지한 건 아마 자기 파이기 때문일 겁니다. 자기 식구인 거죠. 내 퇴임 이후로 확실히 보장해 줄 사람은 해리스밖에 없다 생각할 텐데 그런데 오늘 되게 방금 전에 제가 읽고 온 뉴스 중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든 해리스를 지지했습니다. 근데 그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해리스 지지선을 해주면 판이 많이 기울 거거든요.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을 갖고 있는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입 닫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해리스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좀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다음 달 18일부터 해갖고 민주당이 이제 전당대회를 엽니다. 거기서 만약 분위기가 해리스 쪽으로 가면 해리스가 만약에 트럼프하고 붙어서 승산이 있다고 보면 아마 해리스 추대 대회로 갈 거고요. 이 간격이 벌어지거나 이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현재는 약하지만 몇 명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경합주에서 주지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중도 성향의 그리고 약간 보수층에도 승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검토가 되겠죠. 뭐 백인 남성 위주고 이런데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변수가 많습니다. 근데 물론 크게 보면 트럼프 대세론인 거는 맞습니다. 이게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흔들어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좀 전에 오기 전에 무슨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들어갔고 이게 현직 대통령인데 물론 지금처럼 거의 뭐 후보 지명 직전에 물러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처음에 이렇게 한번 나가볼까 하다가 이제 중도 그만둔 사람이 트루먼하고 존슨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뭐 트루먼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제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이긴 한데 그렇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다 정권을 넘겨줬어요. 다 그 다음 후보들은 공화당이 됐거든요. 근데 또 하나를 보니까 민주당 대통령이 뭐 4년이든 8년이든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그 다음에 민주당 대통령한테 권력을 넘긴 게 160년 전이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게 무슨 악연인지 어떤 사람들은 남북전쟁 이후에 무슨 뭐 저주에 걸렸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전에 있는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트럼프가 굉장히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근데 하도 변동성이 많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고요. 제가 이제 어제 밤에 NHK라는 일본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보면 제3자의 관점에서 이제 트럼프 현상에 대해서 분석한 그 혼돈의 그 세계라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되게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너무 과도한 그리고 극단적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 그 트럼프 정부에서 일을 했던 어른들이라는 그 말을 썼는데 이런 그 전통 관료들이나 전통 학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를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자, 2기 집권 때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진짜 그런 관료들을 찾자, 키우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명단들도 만들고 내가 가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이게 적정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 정권이 끝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사람들이 그런 얘기, 관료들한테 휘둘렸다. 삼성에 휘둘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한 다음에는 정말 전광석과 같은 속도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코드 인사 얘기 다 들어가면서 정말 자기들 사람들만 썼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일기 때 그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를 막았던 어른들은 발도 못 붙일 것 같다라는 그런 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 당의 인맥 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트럼프 1기 때 어른들이랑 했던 게 이제 맥마스터니 매티슨이 이런 데는 주로 공화당에 있는 인력 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측근이라든지 뭐 이번에 나오는 내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랑 명부를 보면 이게 조금은 한번 낯선 사람들이죠. 낯선 사람들이 꽤 있죠. 근데 그것도 보면 그래도 미국 행정부에서 무슨 관리나 대사나 뭐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 예. 어느 정도까지 미국이 그거를 완충을 할지 안 할지를 그거는 예단하기가 좀 예측하기가 만약에 그 전망 NHK의 전망이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그 혼란과 정책 폭주가 예상되네요. 옛날에 코드 인사 세게 할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저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 탈원전이니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가지고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좀 나라가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재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태와 트럼프 현상, 미국 대선이 요동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동맹국의 이런 불안정한 그 정치 상황이 정말 불안해 보인다. 물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파도를 잘 넘어서 이 파도를 잘 탄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회보다는 상당히 큰 혼돈의 직면이고 우리가 철저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